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기원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저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강의도 언제 65강째 시작하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관 공간의 관리예요. 보관 공간. 자, 보관 공간은 개념 아시겠죠? 자, 창고 공간이겠죠. 사실은 보관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잘하면 좋겠지만은 일단 효율성이 높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간의 활용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관 공간인데 활용을 갖다가 잘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창고 설비를 갖다가 취득한다는 거냐, 창고 설비를 갖다가 일단 취득을 한다. 자, 입체적으로 공간을 갖다가 활용해야겠죠. 입체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죠. 계획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고 설비를 취득하는 것이고 입체적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자, 적재 공간을 갖다 융통성 있게 그 다음에 활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공간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면 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창고 보관 면적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나타난 것이겠죠. 그리고 적재 장소의 구분을 합리화해 가지고 통로 면적을 갖다가 줄인다는 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적재 장소의 구분을 합리화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물건을 쌓아놓는데 통로를 이렇게 넓게 하는 것보다도 통로를 약간 좁게 하면서 물건 쌓아놓는 공간을 갖다 더 넓히겠다 이거죠. 물건 쌓아놓는 공간을 갖다 더 넓히겠다 이거예요. 통로를 갖다 넓히는 게 아니라 물건 쌓아놓는 공간을 갖다 더 넓히겠다. 물론 통로를 너무 좁게 해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컨테이너, 팔레트라든가 팔레트를 싣고 갈 수 있는 어떤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지게차 같은 경우는 지게차가 거기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공간이 지게차의 공간을 갖다가 넓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지게차를 이용한다면 전제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간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뭐 통로 면적을 갖다가 넓히는 것보다는 적재 공간을 넓히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내용을 보신다면 자, 그 내용에서 양가로 2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고 공간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통로 면적을 가급적 줄인다. 아까도 나왔지만 계속해서 통로 면적보다는 적재 면적을 넓히는 게 더 낫다 개념이죠. 상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즉 쌓도록 한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쌓는 내용을 갖다가 이쪽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이쪽에도 물건을 쌓을 수가 있고 바로 이 뒤에다가도 물건을 쌓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공간을 갖다 잘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쌓도록 한다는 거. 자, 구분 방법을 바꿔서 충진 효율을 갖다가 향상한다. 충분하게 쌓을 때 나아갈진이죠. 가득 찰충이에요. 가득 찰충. 그리고 나아갈진입니다. 충성충이 아니라 그리고 가득 차게 나아가는 효율을 갖다 향상시킨다. 계획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공간을 갖다 불필요 공간을 갖다 배제한다는 거. 자, 드라이브 인렉. 자, 드라이브가 뭐예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빌렉. 자, 레일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브 인렉.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자동차가 실제로 창고에서 움직이겠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모빌렉이죠. 뭐 거기다가 레일을 깐대요. 레일을. 그 모빌렉 이런 것 등 창고 설비를 갖다가 취득해 가지고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리 로케이션 시스템 채택에서 그래 자유롭게 로케이션 쌓는다는 것이죠. 위치를 자체를 갖다가. 그다음 융통성을 발휘해서 공간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창고의 공간 관리를 가급적이면 효율성 또는 활용을 갖다 잘 하자는 개념입니다. 이게. 자, 그런 내용에서 계속 보고 있고요. 뭐 누가 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딱 보시면 아하, 이게 가장 적합하게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창고 레이아웃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인데 레이아웃이라는 개념 있죠. 자, 레이아웃이라는 개념 있죠. 레이아웃은 창고의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을 쓰죠. 뭐 우리가 유통에서 매장의 레이아웃이라는 개념도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의 레이아웃을 그러니까 어떻게 적재적소에다가 물건을 쌓는 공간을 자 할당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물품 취급 휘수를 줄인다.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너무 자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취급 휘수를 갖다가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품이라든가 운반기기 및 사람의 역행 교차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 그냥 물품이 가는데 차량은 반대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흔히 말해서 물 흐르는 대로 쌓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역행이라는 건 반대 방향이에요. 물품의 흐름 과정에서 높낮이 차이의 크기와 휘수를 감소시키게 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물품 통로라든가 그 다음에 물품의 통로라든가 운반기기 및 사람 등의 흐름 방향에 있어서 항상 직진성, 역행은 피해야 된다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직진성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역행을 피하는 것은 직진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대로 놔둬야 돼요. 화차라든가 그 다음 운반기기라든가 렉 통로 입구 및 기동강기구 묘두라, 즉 묘두라는 뭡니까? 표준화를 시도하고요. 여분의 공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디멘션, 치수죠. 디멘션 또는 길이라든가 폭 두께 이런 것 등의 배수 관계를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창고의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 흐름으로 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개념에서 나와 있는 의미를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이런 것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창고의 설비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물론 양가로 1번, 2번, 3번도 있고 그 다음에 양가 4번 레이아웃 결정 시 통로의 면적이라든가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 요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큰 제목에서 벌써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간 활용 방안, 통로 활용 방안 해가지고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 네모 박스에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 번 정도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특히 면적 충진 효율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 최적 충진 효율이라는 그 개념도 있습니다. 그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면적 충진 효율은 물건 점유 면적을 갖다가 저장 가능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 충진 효율은 물건 체적을 갖다가 저장 가능 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양가 6번에 공간 활용의 효율성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 뭡니까? 설비죠. 그 설비란 건 뭡니까? 창고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기 장치 등을 말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자동 창고 시스템 구성이 있는데 렉, 트래버서, 그다음 대기점, 홈 포지션, 스태커 크레인. 자, 이런 거 하나 기기 시설이잖아요. 그래, 이런 것 등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그리고 거기 나오는 렉이라든가 트래버서, 그다음 대기점, 스태커 크레인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자동 창고 시스템 구성 요소입니다. 렉, 그다음에 트래버스라든가 대기점, 그다음에 스태커 크레인 어쨌든 계속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거기에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보시면은 그 다음 운반 설비가 있습니다. 운반 설비가 있는데 아까는 뭡니까? 자동 창고 시스템 구성 요소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운반 설비예요. 스태커 크레인, 크레인이죠. 스태커. 그 다음에 포크리프트 아시죠? 포크리프트 트럭.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 포크리프트 트럭. 자, 그 다음 스택 포크리프트 트럭 똑같아요. 스택 포크리프트 트럭도 이 포크리프트 트럭하고 똑같은 얘기죠. 단지 스택이라는 개념이 붙여있을 뿐이죠. 그 다음 사이드 포크 리프트 트럭도 마찬가지다. 자, 포크 리프트 트럭이에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갖다 운반하는 도구예요. 운반. 그래서 단지 스태커 크레인, 그 다음에 포크 리프트 트럭, 스택 포크 리프트 트럭, 그 다음에 사이드 포크 리프트 트럭 이렇게 운반 도구로 말합니다. 이런 것은. 뭐 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게 뭐 스태커 크레인이 뭐지, 포크리프트가 뭐지, 스택 포크리프트 트럭이 뭐지 이런 걸로 묻진 않고 운반 설비가 이런 것이 있다. 큰 개념으로 알아주는 게 나아요. 여기서 큰 개념으로. 그리고 운반도가 당연히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량물 및 대형물, 그 다음에 이형물 운반이 있습니다. 자, 중량물이라는 건 무겁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형물은 크다는 것이죠. 이형물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형태가 각자 다른 거. 그리고 크레인 같은 거, 호이스트. 크레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갖다 달고 할 때, 그 다음 호이스트 같은 것도 여기서 딱 이렇게 나와 있죠. 호이스트. 그리고 크레인과 호이스트 같은 것은 거치 있는 것이고, 이런 중량물, 큰 물건, 아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을 운반할 때 이런 크레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호이스트도 거기서 조정하는 것이에요. 호이스트.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중량물이라든가 대형물, 이형물 운반할 때는 크레인과 호이스트 같은 걸로서 운반한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럼 이동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동할 때 당연히 트럭 아시죠? 트럭과 트레일러, 트랙터, 그 다음에 동력 운반차, 손수레도 운반하는 것이니까 이동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만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 개념이 뭐냐고 묻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동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중량물 운반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걸로만 알아두면 돼요. 이런 걸로. 큰 제목으로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름만. 자, 그런 다음에 다음을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요. 창고 내에서 승강 설비가 있습니다. 승강 설비. 자, 크레인이죠.
호이스트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다 이런 것을 갖다가 승강, 창고 내에서 운반을 하는 운반하고 그 물건 실어 나르는데 도움이 되는 운반 도구입니다. 이런 것도. 그럼 크레인, 호이스트 있고 그다음 엘리베이터 있고 그다음 포크리프트 트럭이 있다는 거.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무인 이송 차량도 있습니다. 무인. 자, 여기는 무인인데 사람은 타지 않았어요. 사람 타지 않습니다. 그 무인, 사람이 없는 이송 차량이에요. 그래서 오토매티드 가이디드 비클입니다. 그리고 이건 HV라고 보통 말해요. 그리고 이건 사람이 타지 않는 이동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유 구동 장치를 가진 지상 운반 수단으로 사람의 인력 없이 스스로 공정간 이동하면서 스스로 공정간 이동하면서 그 각각의 공정간 이동하면서 차체 수동 또는 자동으로 화물을 적재해 가지고 지시된 위치에 제품을 옮겨준 무궤도 차량. 무궤도 차량 갖다가 무인 이동 차량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 무인 운반차 도입 시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에 들어가는 돈을 절감할 수 있고요.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생산성. 얘는 갖다가 무인 자동차는 갖다가 무인 운반차는 갖다가 24시간 일을 시켜도 불평불만할 사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불평불만할 수가 없죠. 자, 물류의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고요. 실시간 제어. 그 다음 공간 절약도 가능하고 제품 손상 감소 등의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인 이송 차량 HV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시험을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념적인 설명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무인 이송 차량, 특히 HV로 보통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걸 갖다가 무인 이송 차량이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 자, 자동 창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일단은 여러분들 그 837페이지요. 아까 양가로 6번, 그다음 보관 설비 같은 거 양가로 7번 같은 거 사실 보지 않았어요. 보관 설비 같은 건 따로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보았지만은 거기 보관 설비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보관용 유니트를 용기로는 병이라든가 사일로, 호퍼, 탱크 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작 없이 3번에 재를 송판해가 이런 것 등이 있고 동그라미 3번도 있고 뭐 4번, 5번, 6번, 7번, 6번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이걸 다 암기하겠다고 천만의 말씀. 이런 거 다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암기하라고 제가 책에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이런 게 있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양가로 8번 무인 이송 차량을 아까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이제 창고 업무 절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그림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수탁의 업무 창고 해가지고 자동 창고의 입체 도면입니다. 사실 입체 도면인데 거기 그 다음 페이지 자동 창고 개념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이 그림을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 창고 개념. 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동 창고 그 생산 라인에 투입된 부품이라든가 원부자재와 판매를 해서 보관되는 완제품 내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 창고가 뭐냐? 생산 라인에 투입된 부품이라든가 원부자재, 그다음 판매를 위해서 이 판매를 위해서 보관되는 완제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뭡니까? 완제품이 아니죠.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완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은 완제품이고 이런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 창고. 그러니까 자동 창고 이전이 뭡니까? 뭐 재래식 창고였죠. 재래식 창고에 누가 해요? 사람이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좀 정확성이 낮아지겠죠. 부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자동 창고는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정확성이 낮아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적시의 공급을 위해서 창고의 기능을 갖다가 자동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관이라든가 또는 하역의 효율성을 갖다가 증대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관이라든가 하역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자동 창고의 목적이 뭘까요? 자동 창고의 목적. 자, 물류비 감축입니다. 그래서 자동 창고의 목적은 비용을 감축시킨다. 자, 좋은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물류 전반의 흐름이 비용 감소하고 서비스 증가라면 무조건하고 그 내용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자동 창고의 목적이 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배송과 수주 처리 정확도 개선에 의한 대고객.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물류의 전체적인 흐름은 비용을 감소시키고 고객 서비스를 높인다는 그 개념이 항상 주를 이루고 있어요. 모든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의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과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키고 서비스를 증가시키면은 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신속하고 정확한 로케이션 관리. 자, 신속하고 정확한 로케이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더 피킹, 그 다음에 분류, 검토 등 재관리 기능을 갖다 강화할 수 있다. 이건 앞에서도 여러 가지 창구의 기능에서 나왔던 흐름이죠. 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면 되고, 그러니까 자동 창구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근거를 대야 돼요. 그 근거를 대는 게 자동 창구의 목적이고, 큰 테두리에서 나와 있는 뭡니까? 비용 감소하고 서비스 증가된 개념에서 첫 번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다양한 모든 창구의 공통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첨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창구의 필요성에서 그 다음 페이지 양과 3번에 나와 있죠. 즉 8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자동 창고 자동화 필수에서 자, 여기는 토지 사용의 효율성이 증대한다. 그리고 필수에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동 창고의 필수성이 뭐냐? 토지 사용의 효율성이 증대된 필수성을 증대됐기 때문에 자동 창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이 뭐냐?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이런 필요성이 증가됐기 때문에 자동 창고와 필요성이 있다는 거. 자, 인건비의 급상승, 창고 분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으로서 뭐냐?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대신한 기계로 한다는 것이에요. 기계, 자동화로. 그래서 이런 것들 급상승, 창고 분야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줄일 수 있는 자동 창고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조 부분의 자동화에 따른 물류 부분의 자동화 및 기계화가 요구가 되고 있어요. 제조에서는 다 자동화인데 물류 창고에서는 자동화가 아니다. 그 여러분 실제로 물류 창고 가보시면요. 굉장히 큰 창고인데도 직원이 8명에서 10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다 그걸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자동화 창고에는 필요치는 않아요. 자,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인해서 다품 중 소량 주문. 자, 유통환경은 기본적으로 다품 중 소량 주문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다변도 배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자동 창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자동 창구의 필요성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이런 이유를 갖다가 대면은 그게 다 정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자, 자동 창구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 창구 종류.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4번에 양거 1번 건축 구조에 의한 분류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건축 구조. 그래서 자동 창구의 종류에 구조적인 분류입니다. 구조적인 분류. 구조 분류인데 자, 유니트 렉이 나왔어요. 유니트 렉. 이 유니트 렉은 단위 렉이죠. 단위 렉 시스템. 단위 렉 형태예요. 단위 렉. 그리고 이 렉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단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보관을 위한 렉을 갖다가 단위해가지고 그러니까 상품 보관의 렉을 갖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단위화시킨 것이에요. 넓은 물건 이런 거, 그 다음 좁은 물건 이런 거, 그 다음 더 좁은 물건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화시켜가지고 기존 창고 내에서 조립한 후에 스테커를 갖다 설치하면서 창고를 자동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유니트 렉이라고 보통 해요. 유니트 렉 타입. 자, 빌딩형이 있습니다. 렉 빌딩 타입 또는 빌딩 타입 렉이라고도 보통 해요. 그리고 이건 갖다가 렉 빌딩 타입 렉이라고 보통 하고 또는 빌딩 렉 타입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름은 갖다 다양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빌딩 렉. 그러니까 높이 있다는 것이죠. 높이. 렉 자체가 높다는 거. 그리고 이 방식이 처음부터 전용 창고를 건축하는 것으로서 렉이 경관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아예 벽에다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고정시설로.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렉을 직접 지붕 및 벽지에 부착시켜가지고 창고를 완성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렉을 기준으로 해서 창고를 만드는 거죠. 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다 저장하는 왜 4개 물건을 저장하기 때문에 아예 빌딩 자체를 4개에 맞게 건물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렉 빌딩 형태라고 보통 말해요. 그리고 그런 형태가 있다. 그리고 구조적인 분류가 유니트라든가 렉이라는 빌딩 형태로도 구분이 된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사용 용도별로 구분합니다. 사용 용도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84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40페이지 사용 용도별 분류. 자, 서비스 부품 분배 창고가 있고 완제품 창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부품이에요. 부품. 그냥 완성품이 아니에요. 부품 분배 창고 있고 여기는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그다음에 생산 공정 조달 창고입니다. 조달 창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 용도가 부품을 분배하는 창고다, 완제품 창고이다, 조달 창고이다 이렇게 구분한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바로 용도 그런 것이 분배와 완제품이라든가 조달이 다 바로 뭡니까? 사용 용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용 용도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서비스 부품의 상품 특성은요, 품종이 다양한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 부품의 분배 창고는 서비스 부품의 상품 특성은 품종이 다양하다. 당연하죠. 그래서 서비스 부품의 상품 특성은 품종이 다양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자, 완제품 창고는 뭡니까? 생산 공정에서 출고된 완제품을 모아서 고객 주문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니까? 이게 바로 그 완제품 창고죠. 그러니까 완성품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완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그만큼 필요에 따라서 바로 그걸 갖다가 분배하는 거. 그런 의미로 좀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배한다는 그 개념이 바로 배송을 하겠죠. 생산 공정 조달 창고예요. 생산 공정 조달 창고. 이건 갖다가 마치 뭐처럼 거기서 이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원자재와 부자재, 원부자재라고 하죠. 원자재와 부자재의 조달 계획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납부된 원부자재 및 부품을 생산 공정에 맞춰가지고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창고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양가로 2번에서 나와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은 여러분 양가로 이번에 사용 용도별 분류가 서비스 부품의 분배, 완제품, 생산 공정 조달 창고라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자동 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자동 창고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페이지가 어디입니까? 그 페이지가 여러분 이제 여기 5번이죠. 5번. 즉 여러분 페이지는 이제 840페이지.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여러분 좀 어려운 거. 지금 여기서 아마 이제 보건 하역론에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 이 파트, 첫 번째로 어려운 파트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동 창고 시스템이에요. 자, 오토매티드 스토리지 앤드 자, 이건 스토리지가 뭡니까? 저장이죠. 반출이죠. 적재와 반출 시스템입니다. 적재와 반출. 자, 이건 적재예요. 적재랍니다. 적재. 그다음 반출이에요. 반출 시스템이에요. 자, 적재와 반출 시스템인데 다 단일 명령이라는 게 이중 명령이죠. 단일 명령. 자, 명령을 하는데요. 하나의 명령, 싱글이죠. 듀얼 명령, 이중 명령이네요. 이중 명령. 그래서 보시면요. 단일 명령체라는 건 뭐냐? 보관 장비라든가 인출 장비가, 그러니까 어떤 자원장 보관이 바로 여기죠. 스토리지 적재예요. 그다음 인출이 뭡니까? 반출이죠. 그리고 여기 이게 이거요. 여러분 이거. 이름을 갖다가 하나로만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헷갈립니다. 일단은 보관 장비와 인출 장비가 화물을 집어서 비어있는 상태로 이동하여 해당 위치에 투입하고 원점으로 반복해서 돌아온 거. 그러니까 여기는 단일 명령은요. 딱 하나예요. 뭐냐? 자, 단일 명령은 이런 장비가 화물을 집어요. 화물을 이렇게 뚝 집어요. 집어가지고 쭉 가가지고 여기다 놓습니다. 이런 작업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작업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님이 나하고 형한테 심부름 시킵니다. 형한테 심부름 시켜요. 나하고 형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야, 나한테 시켜요. 야, 저기 가서 슈퍼 가서 뭐라 슈퍼에 가서 뭘 사오냐? 라면 하나 사오라 라고 말해요. 라면 하나 사오라고 그래요. 라면 하나. 자, 그런데 형한테는 뭐라 하냐? 야, 저기 가서 거기서 편의점 가서 자, 생수하고 올 때 세탁소에서 옷 찾아와. 자, 형한테는요. 너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생수 사오면서 거기 옆에 있는 세탁소 가려가지고 옷 좀 찾아와라.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는요. 야, 너 라면 사와라 라고 해요. 근데 형한테는 너 말이야. 저 편의점 가서 생수도 사고 옷도 찾아와. 이겁니다. 이게 단일 명령이에요. 단일 명령. 명령은 딱 하나예요. 명령. 그래서 단일 명령 라면 하나 사와라.
이중명령 뭡니까? 너 생수 사오고 옷도 사와라 이거예요. 이중명령. 자, 기본적으로 단일 명령은요, 보관 장비나 인출 장비가 화물을 집어서 비어있는 위치로 이동하여 해당 위치에 투입하고 원점으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장치입니다. 근데 듀얼 명령, 이중 명령 뭐냐면은 화물을 투입하고 비어있는 상태로 화물 인출 위치로 이동해요. 인출 작업을 수행한 후 적재 상태에서 입출력 원점으로 귀환하여 적재 화물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물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가서 물건을 투입해요. 물건 투입하고 이렇게 이 단일 명령은 이렇게 물건을 가서 투입했으면 끝났어요. 끝나고 빈 거로 아무것도 없이 나는 돌아왔죠. 이렇게 단일 명령은. 근데 이중 명령은요, 이 화물을 갖다가 여기서 딱 투입하고 올 때는 다른 화물을 갖다 가져와요. 다른 화물. 그러니까 갈 때도 하나. 그러니까 명령을 두 개를 수행하는 거죠. 이중 명령은 명령을 갖다가 명령을 한 번 하는데 시행 휘수는 두 번이에요. 휘수는. 그리고 N은 휘수는 한 번이고 단일 명령은. 이중 명령은 휘수가 두 번이에요. 신부라는 휘수가 두 번이에요. 생수도 사오면서 옷도 사와라 이거예요. 생수 한 번. 그러니까 N은 단일 명령 한 번에 활동한 것이고 N은 두 번을 한 것이에요. 두 번. 그래서 이중 명령이에요. 이중 명령은 화물을 투입하고 비어있는 상태로 화물 인출 위치로 이동하는 인출 작업을 수행한 후 적재 상태에서 입출력 원점으로 귀환해가지고 적재함을 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어쨌든 이해를 하셨다면요, 충분히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개념 아시겠죠? 이중명령은 단일명령 하나고 이중명령 두 개다. 그래서 계산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계산 사례. 자, 자동창고 시스템에서 단위화물을 처리하는 저장 불출이에요. 자, 저장과 불출, 적재와 반출이라고 보셔도 돼요. 적재와 반출, 넌 저장과 불출. 자, 이런 장비의 단일명령 수행시간, 단일명령 수행시간은 2분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래요? 내가 저희 가서 라면 사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이에요. 라면 걸리는데 사오는 시간. 이중명령 수행시간 3.2분이죠. 왜? 이중명령 두 번 하니까 생수도 사오고 거기도 열심히 달려가지고 뭐요? 세탁소 가서 아저씨 여기 내 옷 주세요. 우리 엄마 옷 주세요 하면서 옷도 찾아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시간이 더 걸려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평균 가동률은 3.19, 평균 가동률은 84. 이게 평균 가동률 84%는 뭐냐면 원래 1시간이 얼마입니까? 1시간이. 원래 1시간은 기본적으로 60분이에요. 60분인데 60분 다 쓰는 게 아니라 84%, 60분에 84%만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니까 50.8분이죠. 50.8분인가요? 4분인가요? 5.4분. 50.4분이겠죠. (68에 48) 그 다음에 4, 6에 24. 그러니까 4, 6에 24니까 이렇게 써야 돼. 그렇죠? 네, 50.4분. 50.4분이 맞습니다. 50.4분. 자, 50.4분밖에 쓸 수가 없어요. 50.4분밖에. 54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일명령 휘수가 이중명령 휘수 2분이에요. 단일명령 휘수인데 이중명령 휘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형은 한 번 심부름 시키면은 두 개를 하니까 나는요 심부름 두 번 해야 돼요. 형 한 번 할 때 나는 심부름 두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 한 번 심부름 할 때 나는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왜? 이게 그거예요. 단일명령 휘수가 이중명령 휘수 두 배라면은 그러니까 단일명령은 내가 단일명령이잖아요. 근데 형은 이중명령이잖아. 그러니까 형이 한 번 하면 나는 두 번 해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만약 이걸 따진다면은 어차피 3이에요. 이거 합치면 3. 이게 3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흐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책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명령당 평균 소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당 평균 소요 시간을 구해야 돼요. 명령당 평균 소요 시간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는 그 단일 명령의 기본적으로 곱하기 그냥 시간이 있어요. 시간 곱하기 뭐냐면 시간 곱하기 가중치예요. 가중치. 이게 가중치입니다. 이게 가중치.
이게 가중치. 그 다음에 뭐냐? 이중명령이죠. 이중명령. 이중명령도 똑같아요. 자, 시간 플러스 뭐냐? 시간 곱하기 가중치예요. 가중치. 자, 가중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 제가 푸는 방법이 있어요. 푸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풀면 가중치가 뭐냐면은, 가중치가 이렇게 합치면 뭐예요? 3대3이에요. 3대3. 즉 이건 3대3 1대1이에요. 1대1. 1대1이니까 뭐예요? 0.5% 0.5%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 계산한다면은, 단일 명령 같은 거 보시면, 단일 명령 뭐죠? 2분 걸린다. 2분. 2분 곱하기 0.5라는 뭐가 돼요? 0.5라는 여기 가중치가, 즉 2분의 1이니까 0.5죠. 가중치가 들어온 거죠. 가중치. 자, 이중명령은요. 이중명은 3.2분이라고 해서 3.2분. 자, 근데 3.2분인데 3.2분에는 뭐가, 심부름이 뭐예요? 3.2분에는 심부름 휘수가 2개 있죠. 2개. 2개 있으니까 이건 2개 휘수로 3.2분이 걸린 것이에요. 3.2분이. 그러면 한 개 심부름할 때 만약 생수만 하면은 몇 분 걸리겠어요? 그 3.2분의 절반이겠죠. 아니, 지금 이중명령은 3.2분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3.2분이 걸린 것은 생수 사오면서 생수를 갖다 사오면서 옷도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2개 한 거잖아요. 심부름 2개. 그러니까 3.2분이 걸렸다는 것은 심부름 2개 한 것이에요. 하나의 심부름당 몇 분? 1.8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3.2분에다가 2분의 1 심부름 2개 중에 하나 걸린 것이고, 거기다가 뭐예요? 가중치인 0.5 이렇게 곱해준 것이에요. 0점으로 곱해주는 것이에요. 이걸 곱하면 얼마니까? 제가 당연히 1분이 되겠죠. 1분. 1분이 되고 3.2에 그러면 1.8. 이거 또 0.5니까. 0.25에 1.8이니까 0.8분이죠. 0.8분. 즉 이 말은 뭐예요? 1.8분이에요. 1.8분. 즉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명령당 평균 소요시간은 1.8분이 걸린다. 1.8분. 명령당 소요시간은 1.8분이에요. 그럼 뭐냐? 여기에서 아까 걸린 시간이 총 몇 분이었어요? 50.4분이었죠. 50.4분. 50.4분 걸렸는데 여기 1.8분을 갖다가 여러분 1.8분. 1.8분을 구하면 28이 나오면 되거든요. 28. 그리고 여기에서 급하면은 28. 이렇게 28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푸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풀이 순서예요. 풀이 순서. 이런 것은 이제 학자들 논문에 의해서 쓴 것이에요. 논문에서 쓴 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편하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법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뭐냐면은 가중치가 가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가중치가 이렇게 하면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 이거 갖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뭔가 추가됩니다. 추가되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단일 명령 휘수가, 자, 이건 갖다가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푸는 방법은요, 특히 여기에서 SR 이 장비 푸는 방법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요, 기본적으로 뭐냐, 이 자동 창구 시스템은 버퍼라든가, 그 다음 이건 SR 머신이라고 합니다. SR 머신. 그러니까 이 SR 머신, 그 다음에 스테이션가 다 거기에 그 자동 창지 안에는 그런 구조물이 다 있어요. 사실. 그 스테이션은 뭡니까? 기계가 기다리는 장소고 물건을 가져올 때 기다리는 장소.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갖다가 여러분 실무를 하지 않는데 거기까지 다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 우리는 이 계산 나오면은 뭡니까? 계산 나오는 딱 이걸 구하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구하는 거. 그러니까 계산 문제밖에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가장 전형적으로 푸는 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갖다가 이거는 이제 일단 논의를 하고요. 이 논의를 하고,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모르시겠나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런 것은 좀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은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미 그 화물 운송로에서 계산 문제, 뭐 취소 비용법이라든가 북석 코너법이라든가 이런 건 괜찮은데, 보계의 추정법 같은 경우를 갖다가 완벽하게 여러분의 못 해준 게 좀 아쉽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또 특히 마지막 시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막 그냥
좀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 이루는 갖다 가급적 이 기본서 이루는 여기서 집중하시고 계산 문제는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거기서 좀 더 집중하는 게 낫겠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갖다가 이제 제 일부의 많은 수험생들 또 변명처럼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는 갖다 제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 다르기 때문에 왜 이왕이면 여기서도 계산 문제를 정확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거기서 기출문제 풀 때 좀 해주느냐. 여기도 계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사실 근데 순서, 시간적인 제약을 갖다가 강의라는 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자동참고 시스템 단위업을 처리하는 이 그 SR 적재하고 반출이에요. 적재. 자, 그래서 이런 장비의 단일 명령 수행 시간은 2분. 자, 이중 명령 수행 시간은 3.2분이다. 자, 기본적으로 내가 단일 명령은 나는 엄마가 나한테 라면 하나 사오라고 시킨 것이고 라면 한 번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 형은요, 생수, 야, 너 생수 사오고 거기에서 옷도 찾아와 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 이중 명령이니까 이중 명령 뭡니까? 단일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어쩌면 단일 명령 하나에 이중 명은 단일 명령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이 수행시간 2분이다. 그리고 단일 명령 수행시간은 2분이고 이중 명령 수행시간 3.2분이나 나오죠. 평균 가동률은 84%인데 평균 가동률이란 건 뭐냐? 기본적으로 시간은 1시간에 따지는 1시간. 1시간은 60분이죠. 60분에 84%예요. 60분에 83%는 50.4분이 나와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왜냐? 이건 뭐 저도 계산기 안 뜯으려서 아무데나 나와요. 왜? 60분에 68에 48, 48분이고 48분에다가 그 다음에 4번에 6분이니까 4, 6, 24, 24분이잖아요. 24. 그래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점 4가 나오고 그래서 점 4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공이 되고 이게 너무 4가 아니고 50.4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리고 50.4분 이렇게 계산한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60분에 83% 가동률은 50.4분 나 계산기 안 두들겼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단일 명령의 휘수가 이중 명령 휘수 2배라면은 단일 명령 휘수 그러니까 나는 심부름 한 번 했을 때 형은 갖다가 형이 한 번 했을 때 여기 이 말 자체예요. 그래서 단일 명령 획수가 이중 명령 획수 2배라면 그러니까 이중 명령 한 번 하면은 단일 명령을 두 번 한 거나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한 번 심부름했으면 나는 두 번 심부름해야만이 맞는다는 것이에요. 왜? 형은 한 번 왜 이미 두 번의 심부름 한 번 하면 나는 두 번 해와야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따지면은 이렇게 합치면 3이 되고 3이 돼서 가중치를 구하는 것이에요. 가중치. 이거는 가중치를 구하는 가중치. 그리고 가중치는 똑같기 때문에 정리 2분의 1씩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씩. 2분의 1씩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단일 명령 가중치도 2분의 1, 이중 명령 가중치 2분의 1.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령당 평균 소요시간을 그런 걸 구할 때가 있어요. 명령당 평균 소요시간. 그 명령당 평균 소요시간은 단일 명령에 곱하기 시간과 가중치가 있는데 이중 명령도 시간과 가중치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 명령 시간은 몇 분? 2분이고 그 가중치가 0.5예요. 0.5, 그러니까 2분의 1은 0.5야 마찬가지예요. 자, 이중 명령은 3.2분인데 3.2분에 심부름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은 심부름 하나당 몇 분? 1.8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2분의 1로 해주고 또 0.5지만은 2분의 1을 갖다가 이 2분의 1로 나눠준 것이 두 개 중 하나니까 그리고 이 가중치를 갖다가 0.5, 0.5 이건 가중치예요. 이건 가중치. 0.5, 0.5 가중치고 3.2분에는 심부름을 두 개 한 거니까 하나로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 그래서 2분의 1분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이게 2분의 1, 0.5는 1분이고 이걸 하면 0.8분. 그래서 합치면 1.8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령당 평균 소요시간이 0.8분이니까 명령당 평균 소요시간이 0.8분이고 이걸 갖다가 0.8분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전체 평균 가동률인 50.4분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총 몇 개? 28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개? 28개 근사하게 된다는 거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28개 하는 것 명확하게 나오면 돼요. 계산기 뚫고 보세요. 가장 정확한 게 이렇게 딱 28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계산은 28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28로 수렴은 해요. 수렴하는데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이건 다 봤다고 보고 그럼 이 방식은 뭐냐면은 저는 이 방식이 더 사실 쉬워요. 사실은 이 방식은 굉장히 좀 뭔가 모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뭔가 모르게 계산기를 계속 쓰려고. 근데 이 방식보다는 저는 지금 하는 방식이 쉬운데 이 방식이 쉬운데 그게 쉬운 방식을 이제 책에다 써놨겠죠. 다른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장비의 단일 명령 수행 시간은 2분이고 이중 명령 수행 시간 3.2분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단일 명령 수행 시간 2분이니까 전체 60분에서 전체 60분 1시간이잖아요. 1시간에서 뭐하라고? 단일 명령 수행 시간 2분이에요. 2분. 그러니까 이거 단일 명령 몇 개를 수행할 수 있어요? 30개를 수행할 수 있어요. 30개를 수행할 수 있어요. 30개. 자, 이중 명령 수행 시간 3.2분이에요. 이중 명령. 자, 60분에서 이중 명령 시행하는 게 3.2분이에요. 3.2분. 그럼 이걸 나누면 몇 개예요? 이건 나누면은 약 18개. 18.75개가 돼요. 18.75개가 돼요. 18.75개. 자, 18.75개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18.7 이렇게 84% 되고 이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일 명령 휘수가 이중 명령 휘수의 2배예요. 단일 명령 휘수가. 단일 명령 휘수가 이중 명령 휘수의 2배니까 이중 명령 한 번 할 때 나는 단일 명령을 2번 한 것이니까 이건 30개는 사실 2번 해가지고 30개가 된 것이에요. 2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는 왜? 여기서 이 말이니까 여기서 이 말이 자 단일 명령의 경우 2분이 소요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단일 명령 휘수가 이중 명령 휘수의 2배이므로 2배니까 뭐냐? 이중 명령 한 번 할 때 나는 2번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실 나는 2번 한 것이니까 이걸 갖다 2번 했기 때문에 2번 해서 30개니까 한 번 하면 몇 개요? 15개가 된다는 거죠. 15개. 그러면 이중 명령은 그대로고 15개하고 18개. 그래서 15개하고 18개.75 이걸 갖다가 합치면은 몇 개입니까? 합치면은 20, 33.7죠. 33.7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가동률을 갖다가 평균 가동률 84%를 곱하면은 약 28개가 나온단 말이죠. 28개가. 약 28개가. 28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간단합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도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되면 어떤 공식적인 개념이고 이거는 갖다 그냥 암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암산은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암산 안 되는 거. 이 암산은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여기 보시면은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거기 혹시 책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책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내용이 어디냐면은 저기 856페이지 13번입니다. 856페이지 13번에 나와 있고 853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갖다가 지금 한번 이거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냐면요. 어쨌든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푸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시 27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27번. 거기 27번 보시면은 27번에 거기 그 다음 페이지 즉 861페이지 27번 보시면 자 자동 참고 시스템에서 SR, AS 그 다음에 RS 그다음에 ARS죠. ARS 장비 평균 가동률은 95%이며 단일 명령에 의한 수행시간은 2분 이중 명령에 의한 수행시간 3.5분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단일 명령에 의한 수행 시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걸 갖다 그냥 위에 나와 있는 것을 단일 명령 할게요. 단일 명령. 이걸 단일 명령이라 보시고 여기 이중 명령이라고 봅시다. 이중 명령. 단일 명령에 대한 시간이 27번에서 몇 번 쭉 보시면은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은 몇 번입니까? 단일 명령에 의한 시간이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이 쭉 보시면은 몇 번이라고 씁니까? 거기서 2분이라고 써있죠. 2분. 그리고 2분이에요. 2분.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개 30개를 갖다가 할 수 있죠. 30개.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 수행시간은 거기 30개를 수행했다. 그 다음에 이중 명령 몇 번이니까 3.5분이죠. 3.5분이에요. 3.5분. 3.5분이면 몇 개를 합니까? 3.5분. 이게 3.5분. 3.5분이면 약 한 17개 정도 이 정도를 한다고 합시다.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단일 명령 휘수가 이중 명령 3배예요. 그러니까 단일 명령 휘수가 이중 명령 3배니까 단일 명령 한 번 할 때 이중 명령 한 번 할 때 단일 명령 3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3번 해가지고 30개예요. 3번 해가지고 30개. 3번 해가지고 30개니까 뭐 3번 해가지고 30개니까 뭐고 10개 한 것이에요. 10개. 그 10개 한 것이에요. 그리고 10개를 갖다가 10개 더하기 17.4개 해가지고 이거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하면 27.4개죠. 27.4가 아니고 가동률이 몇 개요? 거의 가동률이 95%입니다. 95%죠? 95% 맞나요? 네, 95%. 가동률이 95%예요. 그럼 몇 개? 26개의 수를 말 수 있다는 것이 26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7번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괜히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요. 시간만 많이 걸립니다.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간단하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런 걸로 문제를 푸는 게 나아요. 이런 걸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중명령이 단일 명령은 이중명령의 2배다, 3배다, 5배다 이렇게 나오면 그 어려운 게 절대 아니죠. 아무 배도 없다. 몇 배도 없다. 그러면 그 똑같이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대해주는 게 뭐예요? 몇 배라고 하는 것만 여기다 대해주면 되겠죠. 몇 배라고 하는 것만 여기다 해주면 되겠죠. 2배면 2를 대입해주고 3배면 3을 대입해주고 5배면은 여기다 5를 해주고 아무것도 몇 배라고 말 안 하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몇 배라고 하는 것만 여기다가 대해주면 돼요. 왜? 보통 이중명령 한 번 할 때 단일명령은 몇 배라고 말하니까. 그런 걸로서 알아두면 돼요. 그런 걸로. 그래서 이런 계산이 첫 번째 계산 사례가 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 자체. 그래서 단일 명령하고 이중 명령 그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 보셨고요. 다시 이제 책으로 앞으로 돌아와서 즉 842페이지로 돌아와서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는 거기 나온 건 따로 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흐름으로 좀 여러분 잘 좀 알아주시면 돼요. 단일 명령은 뭡니까? 단일 명령은 명령 하나를 갖다가 했을 때 일을 갖다가 하나 한 것이고 자 이중명령 뭐예요? 이중명령 자체 하나를 했지만 사실 일을 갖다가 2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일명령은 하나에 한 번 휘수를 했으면 이중명령은 한 번이지만 사실 단일명령이 2개가 있는 거랑 같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되고 이것도 하나의 공식적인 개념에서 하지만은 이건 논문 쓸 때 제가 사실 이런 것은 논문에서 한번 찾아본 내용이고요. 이게 찾아봤자 별 볼일 없더라고요. 논문에 찾아봤자 별 볼일 없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게 이런 내용이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한번 계속 넘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조금 주소가 약간 어수선한데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거기 밑에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동 창고 시스템에서 단일 명령 수행 시간은 3분이고 입구와 출구를 갖다 수행하는 이중명 수행은 5분이다. 시간당 평균 및 입구 및 출구 작업이 각각 10건이고 작업의 80%는 이중명령으로 수행한다면 시간당 10건의 작업 중 80%가 이중명령으로 수행되므로 이중명령의 처리 시간은 10건 곱하기 0.8 곱하기 5분 40분이고 20분은 단일명령으로 수행되므로 입과 출구를 모두 고려해가지고 10건 곱하기 0.2 그 다음 3분 그 다음 단일명령은 이중명령을 해가지고 1을 갖다 곱해가지고 12분 총 소요 시간은 이렇게 52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아까 우리가 단일명령과 이중명령이라는 단일명령과 이중명령이라는 개념은 안다면은 충분하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 창고 시대 단일 명령 수행 시간이 3분이고 단일 수행 시간 입구와 출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명 수행 시간 5분이고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중명령으로 수행되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딱 뭡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작업의 80%는 이중명. 그리고 작업의 80%가 이중명이라면 나머지 20%는 뭡니까? 당연히 단일명이겠죠. 20%는 당연히 단일명. 이게 단일명령이라는 자체가 없더라도 그냥 우리 시험에서 이 작업의 80% 또는 작업의 60%는 갖다가 이중명령을 한다면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왜 이중명령과 여기 이중명령하고 이중명령 단일명령을 갖다가 합치면 1이에요.
1이에요. 그러니까 이중명령은 단일 명령 1 빼기 단일 명령이고 단일 명령은 1 빼기 이중 명령이니까 이게 만약에 80%라면 당연히 이건 이게 80%라면 당연히 이거는 20%가 될 수밖에 없고 만약 이게 40%라면 이게 몇 퍼센트? 60%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렇게 계산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3분과 입출구 동시 수행하는 이중명의 수행 시간 5분이고 1시간당 평균 입구 및 출구 작업 시간 10건, 작업이 80분 이중명을 수행한다면 시간당 10건의 작업 중 80%가 이중명으로 수행되므로 그러니까 10건의 작업 중 80% 이중명을 수행으로 10건에 곱하기 80%는 8건 있죠. 그 다음에 5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럼 40분이란 말이죠. 20%는 단일명을 수행되므로 입과 출구를 갖다 모두 쳐내면 이렇게 10건 한다는 거. 근데 단일명령은 왜 2를 붙이는 거 아시겠죠? 이 2를 붙이는 것은 단일명령 한 번, 이중명령 한 번을 단일명령 두 번 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중명령을 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총 시간이 52분 걸려서 이렇게 한다는 걸로 여러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건 갖다 중요치는 않아요. 이 문제는 중요치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보관 하역 시스템 5번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했습니다.